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이승주TV의 사당동 공인중개사 이승주입니다. 오늘 날이 굉장히 덥습니다. 무더운 여름날에 어느 토요일입니다. 밖에서 일을 마치고 사무실로 복귀하는 중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친한 친구에게. 오늘 사연은 친구의 사례는 아닌데요. 이제 친구의 지인이 굉장히 고충을 겪고 있다고 전화가 와서 도와줬으면 한다는 말에 또 그냥 전화를 끊을 수가 없어서 긴 시간 통화를 좀 나눈 사례가 있어서 그 내용을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하루에도 수십 수백 통이 이제 전화가 저한테 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댓글들로 문의도 하시고 그러다 보니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없고 또 제가 진행하고 있는 제가 맡은 많은 손님들을 케어하기에도 정말 하루가 부족하기 때문에 부득이 답장이나 연락은 드릴 수 없다는 점을 좀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오늘 이 친구가 말한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친구의 지인이 어떤 사례가 있냐면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데 만료 전에 집주인에게 미리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사를 갈 거고 계약 연장을 하지 않을 거니까 만기 때 보증금을 내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연락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을 들어보니까 이 연락이 안 된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친구의 지인은 만기 전에 되면 연락을 주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해요. 그거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원칙적으로는 연락이 안 되더라도 만기 전에 제때 계약 연장의 의사가 없음을 표시를 했고 만기 때 보증금을 내어줘야 되는 것이 임대인의 의무이기 때문에 이에 준해서 당연히 해주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혹시 몰라서 점점 시간이 다가오면서 불안한 마음에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뽑아본 거예요. 근데 임대인이 한 1년 남짓 전에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새로운 집주인이 그 주인인데 이 지인의 사례는 1년 넘게 동안 집주인이 바뀐지도 모르고 있었고 거기다가 이전 집주인에게 계속 월세를 보냈던 거죠. 반전세로 살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여러 가지 사안이 굉장히 복잡하고 지금 논점이 여러 개가 엮였죠. 지금 일단은 첫 번째로는 집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당연히 승계를 합니다. 새로운 집주인이. 근데 새로운 집주인 역시도 지금 연락이 안 되는 상태고 연락처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첩첩산중이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전 집주인이 지금 부당이득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권한이 없는데 부당으로 이득을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거에 대해서도 지금 문제가 발생을 했고 또 두 번째로는 현재 집주인에게 통지를 해야 되는데 이 해지 통지가 지금 먹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우선 오늘의 논점이 여러 개니까 너무 영상이 길어지니까 일반적인 사례 그리고 많이들 질문하시는 사례 그리고 실제로 굉장히 불안하실 가장 큰 사례 한 가지를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와 같이 현재 집주인이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부분입니다.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면요. 가장 첫 번째로 선행되어야 할 것은 임차인들이 아까 서두에 설명드린 대로 계약기간 만료 전에 그러니까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해야 되는 상황이 언제죠? 6에서 2개월 전까지죠. 기간 내에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통지를 해야 됩니다. 그 기간 안에 말을 못하면 어떻게 되죠? 묵시적 갱신을 접어들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을 접어든 이후로는 그 통고를 하고 임대인에게 도달된 후에 3개월 후에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기간이 훨씬 더 길어질 수가 있어요. 이번에 올해 2024년에 대법원 판결이 하나 나왔죠. 기간이 만료한 때를 기점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기간이 갱신이 된 상태이면 만료되기 전이라도 임차인이 해지 통고를 하면 그 기점을 시작으로 기산해서 3개월 후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영상을 촬영한 게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적법하게 이 임차인은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사전에 통지를 하려고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전화를 계속 받지 않고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뽑았는데 이 등기부에도 이 주인이 바뀌어 있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우선은 첫 번째로 제가 말한 것은 이 부분은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에 우선은 전화를 여러 번 시도했다는 것도 캡처를 해놓고 바뀐 임대인 그리고 이전 임대인의 전화번호에 카톡이 제대로 돼 있다면은 카톡을 통해서 그리고 문자는 확인을 못했다고 얘기할 수가 있으니까 카톡을 통해서도 계속 읽지 않던지 혹은 번호가 바뀌었던지 이런 사항들을 다 캡처를 해놔야 된다. 그리고 이제 계속 장시간 답이 없잖아요. 그러면 법적인 조치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원래 오늘 최초에 준비했던 거는 이 반대의 상황이었어요. 이제 반대의 경우도 제가 사례를 전화를 상담해드린 부분이 있었는데 자, 이분은 뭐냐면 임차인이 무단으로 계속 점유를 하는 거예요. 월세가 다 밀리고 보증금이 작았는데 기간도 만료했는데 나가라고 얘기도 했는데 적법하게 해지 통지도 다 되어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한마디로 불법 점유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임대인이 이 무단으로 문을 열 수가 없고 정당한 집행 권한을 부여받아서 문을 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힘든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했다가 오늘 제가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 사안이 많은 분들이 고충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임대인이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로 바꿨습니다. 다시 논점으로 돌아오면 임대인이 지금 상황처럼 연락이 되지 않는데 주인의 주소도 연락처도 모른다라는 상황입니다. 자, 그럴 때는 먼저 첫 번째로 우리 임차인에게 계약의 당사자로서 그리고 이 집에 대한 권리가 있는 자로서 적법하게 주민등록 초본을 열람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임대인의 주소 혹은 인적사항 등을 동사무소 등에 가서 초본 등을 열람을 해서 인적사항을 먼저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다음에 주인의 초본상에 나와 있는
인적사항이 있잖아요. 그럼 그 인적사항을 바탕으로 문자로 전화번호를 몰라서 연락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전화도 할 수 없으니까 내용증명이라고 하죠. 이게 이제 우편처럼 내용을 보내는 건 똑같은 방식인데 내용을 말 그대로 증명하는 방식으로 보통은 소제기 전에 진행한다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이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과정 중에 하나를 보는 게 큽니다. 보통은 다음에 소진행을 하고 또 소진행의 가장 결정적인 증거물로서 활용을 하고 반대 이 내용증명을 받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큰 심리적 압박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내용증명 단계에서 상황을 정리하려고 하죠. 주민등록 초본을 통해서 이제 임대인 주소를 파악했어요. 자, 그 다음에 내용증명을 보내기 전에 혹시 모르니까 현재 초본에 나와 있는 주인의 지적사, 소재지로 찾아가 보는 방법도 괜찮습니다. 근데 찾아가기가 힘들거나 어렵다면 내용증명을 통해서 보증금 반환을 요청해야 되는데요. 보증금 반환을 요청할 때 필히 적어줘야 되는 사항들은 법률 전문가를 고용을 해서 요청을 하겠지만 만약에 셀프적으로 보내신다라고 하시면 임대차 만료 기간 정확히 명시하시고 언제까지 반환해 줄 것을 요청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반환하지 않을 시에는 다음 집을 이사할 때에 대한 손해배상 그리고 지연이자 등을 명확하게 명시해주면 추후 이 부분까지도 더 유리하게 작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꼼꼼하게 이런 손해배상 부분에 대해서도 더 자세하게 많이 나열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보통 여기까지 왔으면 이런 임대인들은 이제 둘 중에 하나예요. 정말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은 힘들고 배째라 모드로 시전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 다음에 이제 두 가지로 또 갈래길이 나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임대인이 연락이 닿는 경우예요. 자, 이제 이렇게까지 했으니까 연락이 닿았어요. 그러면 임대인이랑 직접 얘기를 해야겠죠. 다시 한번 연장 의사가 없음을 직접 밝혀야겠죠. 계약 만료 시점에 제대로 보증금을 반환해 주셔서 요청을 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통화는 녹음을 꼭 하셔야 되고 사진도 다 증거 자료로 남겨두셔야겠죠. 증거 법정주의니까요. 법원에 가거나 수사기관에 의뢰를 할 때는 뭐든지 증거가 가장 중요하니까 증거를 남겨두시는 게 중요하고요. 증거는 무조건 다다익선이고 증거주의임을 잊지 마세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증거가 이렇게 임대인이랑 연락이 되면은 확보가 될 수가 있고 이제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이번과 같은 사안에 어떻게 해야 되냐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이제 초본을 통해서 보낸 내용 증명이 초본상에서 주소도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수취인 불명이라든지 뭐 신원 불상 등의 이유로 이제 내용 증명이 반송되기도 합니다. 처음에 초본을 떼기 전 주소를 보냈다면은 초본을 떼고 난 후에 바뀐 주소를 보냈을 때 먹히면 내용 증명이 이제 송달이 제대로 됐으면 상대방이 받았다고 연락이 오고요. 이번 역시 2차 역시도 주민등록 초본을 뗀 여부와 관계없이 또 내용 증명이 반송됐다. 비슷한 사유가 반복이 되면 연락이 안 되는 게 더 확실해지면 법원에다가 공시송달을 요청을 한 겁니다. 자, 공시송달이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송달의 방법이 원래 원칙은 직접 교부를 해야 돼요. 직접 교부가 안 되면 사리분별이 가능한 대리인을 통해서 보충송달이 가능하고 자, 이것도 안 되면 정당한 사유가 없이 교부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제 유치송달이라고 해가지고 지정된 장소에 놓고 안내를 해야 됩니다. 자, 이런 경우까지 안 되면 이제 공시송달이라고 해서 예외사항인데요. 송달을 직접 하는 것의 예외면 뭐죠? 송달을 직접 할 수 없고 공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서 공시를 해가지고 송달이 되지 않고 당신 이러한 상황이니까 공시하여서 지금 보여주고 있으니까 우리가 정한 기간 동안 연락이 닿길 바랍니다. 안 닿는다면 불이익이 갈 수 있고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공시하는 거예요. 자, 이런 공시 효과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이제 법적인 조치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제 공시송달을 통해서 효력이 발생했어요. 그럼 이제 권한이 부여가 됐습니다. 모든 집행은요, 임대차 기간이 만료한 후에 적법하게 진행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임대차 기간 만료 전까지는 임대인은 보증금의 반환 의무가 없죠. 자, 만료가 된 다음부터 이제 반환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정말 미반환에 대한 지연 이자를 청구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고 또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손해배상들을 다음 집을 계약했다면 그 집에 대한 계약금이 뜯기는 것까지 줄줄이 손해배상을 엮어서 묶을 수도 있습니다. 전제가 돼야 될 것은 임대인이 담보를 할 수 있는 혹은 진짜 압류를 하거나 이런 나중에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재산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파산했다 그러면 정말 답이 없습니다. 조금 빠른 절차는 이런 과정들 말고 좀 빠른 과정을 원하신다 싶으면 이제 보증금 반환 소송을 통해서 바로 소제기를 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소제기가 조금 부담스럽다, 비용도 좀 나가고 변호사 선임하기가 어렵다라고 하시면 그 전 단계로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이라는 걸 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법원에서 이 서류만 가지고 검토를 해서 지급을 하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만약 임대인이 웃기게 이때 연락이 돼가지고 이의 신청을 한다 이러면 바로 이제 어쩔 수 없이 소 절차로 진행이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소 제기하기 전에 아까 내용 증명을 보냈다까지 볼게요. 그리고 공시송달까지 했어요. 자, 그런 다음에는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있죠. 여기에 이전 영상에서 설명한 게 뭐였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라는 내용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념 설명을 아주 자세히 해놨으니까 이전 영상을 보시면 내용을 이해되실 거고요. 자, 간단히 좀 설명하면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이 대항 요건이 되고 또 우선 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는 요건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앞서 말씀드린 주민등록과 주택인도 점유를 기반으로 그 집에 살고 있고 짐을 놓고 지내고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대항력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얘기를 하고 내 대항력을 주장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대항력이 없는 상태다라고 하면 하루라도 빨리 지금 대항력을 확보하시는 방법으로 이제 전입신고 같은 걸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 앞선 순위에 음료나 근저당 등이 잔뜩 잡혀 있다면 후순위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진행을 합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은 기존의 대항력이 있는, 그러니까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를 한 임차인의 경우에는 대항력이 확보가 돼 있으니까 그 순위를 보존을 하면서 임차권 등기 명령이 보통 4주 정도 요즘에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4주 정도 후에 임차권 등기 명령이 딱 찍히면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러면 이제 그 대항력을 유지하면서 그때 점유를 이전하고 전입을 다른 데로 이동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집 이사했을 때 다음 집에 대한 보증금도 전입신고로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 입차권 등기를 찍어놓고 다음 집 주민등록을 하면은 그럼 두 집 다 대항력을 확보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대항력이 기존에 없었다 그러면 임차권 등기를 확보한 순간부터 대항력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간에 선순위로 다른 순위가 권리가 생기면은 그 순위보다는 우선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마저 설명을 하면, 자, 임차권 등기까지 했어요. 강제 경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증금 반환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강제 경매를 통해서 이 집을 낙찰을 직접 받던지 보증금이 높다면 그걸 다 지킬 수 없는 확률이 크다. 그러니까 유찰돼가지고 다음 낙찰자가 이 집을 샀을 때 내 돈을 다 가져갈 수가 없겠다라고 하면은 낙찰받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생긴 법이 낙찰자들에 대해서 이런 부득이한 사유로 낙찰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택수 산입을 안 한다는 예전에 법령이 생겼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 마저 이어 설명을 하면, 보증금이 이분 같은 경우는 5천만 원의 반전세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5천만 원 정도는 확보할 수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다음 낙찰자가 생길 때까지 이제 유찰이 계속 되더라도 기다렸다가 배당 요구를 해서 본인의 보증금을 받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간은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굉장히 심신이 필요한 부분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은 법대로 하자면 길게 갈 수밖에 없어요. 결론적으로는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다 보니까 저도 참 안타까운 게, 우리나라 법 제도들이 사실 이전에 설명드렸지만 등기부가 이런 독일처럼 공신력이 있질 않아요. 그냥 공시 효과만 있기 때문에 이걸 믿고 거래한 사람들에게 보호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장치도 없고, 또 사후 구제 수단만 지금 이렇게 우후죽순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집주인들에게 굉장히 강력한 제재 수단을 하지도 않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설명을 하면서도 또 다른 채널들을 나가서 설명하면서도 제가 설명하는 입장에서도 사실관계를 설명했을 뿐인데도 제가 욕을 먹는 그런 상황들도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이제 보증금을 지키고 또 보증금을 반환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약을 하면, 임대인이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연락이 됐는데도 반환을 못하겠다는 경우. 자, 두 번째 경우는 여러 가지 형식을 조금 제해도 되겠죠, 과정을. 그러니까 내용 증명 보내고 안 해주면 흔히들 많이 알고 계시는 임차권 등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바로 변호인을 선임해서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연락이 안 되는 경우, 집주인 연락이 두절된 경우, 그리고 엎친 듯 덮친 경우로 집주인이 바뀐 지 한참 됐는데 바뀐 집주인마저도 연락처를 알 수가 없고, 또 이전 집주인에게 월세를 계속 보냈던 이런 극악무도한 상황의 경우에는 조금 더 논점이 다양해지고 법리적 해석이 조금 더 많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있는데요. 집주인이 연락이 안 된다는 경우에는 집주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확보한다는 게 첫 번째입니다. 토본을 이용해서 보내보고, 안 되면 이제 법원의 힘을 이용해서 공시송달로 인해서 충분히 수단과 방법들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 취했다라고 해서 공시를 통해서 이런 효과를 발휘한 다음, 그런 다음에 이제 집주인이 연락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찾아내서 집에 집주인이 정말 포기를 한다면 이 집을 정당한 집행권을 부여받아서 처분을 하게끔 만드는 그런 방법들이 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노력과 수단들은, 사실은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참 마음이 편치 않지만 중간중간에 이 집주인들이 연락이 잘 되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부분도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좀 돼버렸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계약서 특약에다가 집주인이 바뀌기 전에 법률적으로 당연히 지위와 권한을 승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뀌기 전에 임차인에게 고지를 하고 임차인이 계약 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협의한다라는 내용들을 꼭 넣기도 하는데요. 보증금이 높으면 높을수록 저의 경우는 특약이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경우들 때문에 그래요. 특약의 효력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판단을 받는 것은 재판장에 가서 법률적인 이런 해석이 필요하겠지만, 그런 특약에 의해서 판단을 하고 또 양 당사자 간의 특별 약정사항이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특약사항도 어떻게 해서든 꼼꼼하게 넣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무조건 다 월세만 사세요, 보증금을 최소로 하세요 라고만 할 수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도 또 저도 공인중개사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임대인의 신용정보 조회,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확인설명서도 개정이 됐죠. 국세지방세 같은 이런 세금 체납 조회도 할 수 있게끔 해주고, 또 여러 가지 방법들로 최소한의 안전장치들이라도 마련을 해주고, 또 그런 다음에 보증금을 지킬 수 있게끔 최대한 안내와 고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행인 게 확인설명서에 추가는 됐죠. 우리 공인중개사들이 할 일은 많아졌지만, 제가 평소에 알고 있는 사례대로 밖에서 들어오면서 한 20분가량 이 친구와 통화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법률가들이
올려놓은 이 똑같은 사례에 대한 해결 방법들을 찾아봤는데요. 다행히도 제가 설명한 것과 동일하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친구에게도 다행이다, 내가 동일하게 설명을 한 것 같다, 그래서 이 영상을 널리 내가 공유를 해주겠다, 촬영을 하겠다고 생각을 했고, 친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친구의 지인이니까 지금 누군지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분의 사례를 바탕으로 제가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이분의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꼬여있는 상황이고요. 일반적으로 그냥 집주인이 연락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 경우만 가지고 보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걸러서 여러분들께서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도 도움 되셨길 바라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